예,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시황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살이 났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2.9%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상하게도 코스피가 1% 하락한 게 아니라 뭔가 체감적으로는 한 4%, 5% 하락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우선은 제목처럼 삼성전자는 왜 폭락하지 않았나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면은, 대형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에 꼽을 정도로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 삼성전자였고요. 두 번째는 손에 꼽을 정도로 숫자로 보여준, 그러니까 즉 실적으로 보여준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물론 실적이 좋고 개선되고 꿈을 그리는 건 맞지만은 그 꿈을 그리는 것 대비 1년 동안 보여준 실적이 별로 없었다. 말로는 뭐 2배, 3배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승한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별 볼일 없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의 타겟이 되었고 그게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21년도 3분기, 4분기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올해까지 20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월달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납니다. 그때 잠정 실적이 나게 되면서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황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이 외국인 순매수였습니다. 어제도 순매수였어요. 참 희한하죠. 연속 순매수였고 기관이 매도를 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특이점은 뭐냐면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많았다. 이게 원래는 정상인데 최근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다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있었다. 그 주체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를 잠깐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그때 말씀드린 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박스권이 지속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갈 거면 코스닥을 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하단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 급락보다는 반등에 저는 초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는 수렴선이 있어요. 수렴선을 이탈을 했고요. 그 봉이 하방봉이 3개까지 나왔고 개파락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 수렴이 끝나면은 이 전고점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직도 똑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흐름을 보면 어제랑 똑같이 그 양매도로 쭉 밀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잠깐 매수했다가 쭉 밀었고요. 외국인은 매수를 조금씩 하다 장 막판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은 여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지금 당분간은 제가 그 중간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반도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꿈을 그렸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리뷰를 드렸지만은 네이버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 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급락을 이미 맞았던 2차전지 중에서 삼성 SDI랑 LG화학 이거는 오늘 별 차이가 없었고 좀 내려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왜 지금 카카오페이
다음에 카카오 작살이 났죠. 카카오도 5% 가까이 하락을 했으면서 꿈을 그렸던 종목들 좀 작살이 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작살이 났습니다. 이것도 제가 리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숫자로 보여주지 않는 종목들은 오늘 3% 4% 이상 급락이 나왔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왔고,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LG생활건강, 제가 한번 리뷰도 드릴 텐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고무적인 가격대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요거 잠깐 보면은 LG생활건강이 이전에 여기 있죠, 저점. 여기를 지지를 한번 했고요. 여기 지지를 한번 했고, 여기에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거래가 없으면 단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140만원까지는 130만원까지, 즉 3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용도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도 많기 때문에, 신용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증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비슷한 모습과 상승했던 모습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을 좀 매매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제가 여기에 좀 물려 있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살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내려보면은 이제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NC소프트 이것도 무너졌고, 오늘 이제 HMM이 무너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것보다는 기회의 어떤 위치에 점점 가까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것이 게임주들이 이제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LG 디스플레이가 잠깐 올렸다가 밑으로 뺐습니다. 밑으로 뺐고, 아모레 퍼시픽도 보시게 되면은 직전 저점이죠. 직전 저점 근처까지 왔고, 사실은 여기가 뭐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다봉선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가 무너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 매수 같은 게 상당히 유효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뭐 시가 매수 지키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고, LG 이노텍 이런 거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철강업체들 조금 강세를 보였다.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렇게 철강업계의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아연이나 뭐 현대제철 이런 것들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것도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고점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저점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5만원 정도를 타겟으로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것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 코스닥에서 많이 밀렸는데, 카카오 게임스, 위메이드는 11% 하락, 그리고 뭐 LNF는 뭐 괜찮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마에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은 2, 3%씩은 빠졌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5%, 10%씩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7%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방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GN을 잠깐 보면은, CG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기회가 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일단은 5만원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보면은 게임주, 컴투스 이런 것들도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좀 내려보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2, 3%씩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였고, 특히 이제 오늘 보면은 PCB 관련해 가지고 코리아서킷이나 관련되는 업체들이 선방을 보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좀 이거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소트하면 딱 소트하게 해놔야 되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상승했던 것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뭐 에디슨 EV 이런 거는 뭐 제외하고요. 원익 PNE 같은 경우에도 상승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것도 들어 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 저점을 다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거거든요. 오늘 거래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좀 해놨는데 오늘 PN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리아 서킷도 잠깐 보면은 1%대 상승이 나왔어요. 윗골이 달고 나왔는데 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실적이 받침되고 올해 실적이 좋은 것들은 안 뺐어요. 그게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1%, 2%대의 하락, 한 그 정도로 마무리돼서 오늘 급락, 코스닥이 특히 3%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급락폭이 좀 셉니다. 보면은 한 6% 정도 급락을 했어요. 3일 만에. 그렇기 때문에 반등폭은 반드시 준다. 반등폭을 줬을 때 얼마나 치고 올라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갭을 다 메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 오늘 종가 말고 어제의 종가는 웬만하면 다 메워야 되는 그런 모습을 내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을 좀 제가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품이 빠지고 손절매가 나온 그 종목이 결국에는 실적조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로 보여준 종목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 관리입니다. 변동성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그냥 기분만 좋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잘 보세요. 급등하고 올랐을 때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폭락할 때는 조용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를 목숨을 걸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금액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변동성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 제 밑에 보시면은 주식대 사원편, 대리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본인 것으로 꼭 만드셔서 주식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LG생활건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지금 정도면은 한 주씩 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LG생활건강이 지금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는 있어요. 비중을 많이 실기에는. 왜냐면 저는 산업 주도주가 전 반도체 비메모리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고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은 그 한국 시장의 특징상 그 주도주가 되지 못하면은 좀 소외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힘드시지만은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